안녕하세요. 6월 1일 거시경제 시황 크립토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신 5개, 트위트 계정들, 그리고 차트 7종 모니터링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추려봤습니다. 주말 동안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미 SPR 사상 최대 방출 주간, 연준 독립성 위기, 이란 협상, 그리고 규제와 수급 측면,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달러 인덱스, 채권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IT부터 볼게요. 트럼프가 이란에 더 강경한 핵 합의 조건을 추가로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이 합의문에 핵무기 금지 조항이 없다고 보도하자 트럼프가 트루스 조전에 나와서 CNN 반박을 하면서 합의문에 이란 핵무기 금지가 명확하게 명시가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조건이죠. 이란이 이 조건을 수락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데 수락 못하면 합의가 지연되고 지연이 되면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그럼 채권 금리가 오르고 나스닥과 비트코인 모두 압박을 받는 체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제가 볼 때 서명이 공식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 포지션 사이즈를 키우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 서명 이후 방향을 잡는 게 훨씬 안전하죠. 월드스트리트저널은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 후임인 그렉 에버리 주택업체 테일러 모리슨을 6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애벌 취임 후 첫 대형 M&A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헤지펀드에서 AI를 활용해서 분석 작업을 자동화하는 트렌드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지만 버크셔의 주택시장 낙관 신호 정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 보겠습니다. 미 이란이 협상 초안을 교환하고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군사행동을 병행하고 있죠.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시장에서는 유가 영향을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어요. 합의가 확정이 되면 684달러 이탈, 채권 안정, 나스닥 상방, 체인이 발동하고 협상이 지연이 되면 반대로 유가채 급등, 채권금리 상승, 위험자산 압박이 올 수 있겠죠. 다음은 소프트뱅크가 프랑스에 AI 인프라를 530억 투자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나스닥 AI 섹터 수혜 중장기 재료로 볼 수 있겠죠. FT를 보면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버블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 주식 강세 베팅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낙관론과 기업이 견조가 배경인데 이게 펀더멘털과 심리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디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26년 만에 최대 진격을 했고 십자군성을 점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이란 협상을 논의하는 동안에 군사행동이 병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란 강경파한테 협상에서 물러설 수 없는 명분이 되고 있죠.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군들 살펴볼게요. 나스닥 주봉으로 보면 현재 3464포인트 플러스 0.46% 상승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상방 저항선에 거의 다 도달을 했고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제가 보낸 이 구간에서 이제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돌파해서 안착한다면 쌍봉 우려, 다이버전스 우려가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추세 시작이 발생할 수 있죠. 반대로 이 구간에서 꺾인다면 박스권 리테스트 그리고 저항을 받고 지지선 확인하러 갈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주봉 월봉 마감 및 시작이기 때문에 본장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향을 판단하기보다 저항 구간에서 캔들의 형태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현재 8,711포인트 플러스 2% 정도 상승을 했고 차트를 보면 1.618 구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이제 오파 마감이 아니라 새롭게 차트를 다시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면 이제 다이버전스를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외부적으로 시장 흐름이 너무 좋고 계속 이 광기가 식을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나스닥이 상방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면서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유가를 보겠습니다. 주봉 기준 89달러 57센트 플러스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 지지 구간에서 뚫고 내려가지 못하고 반등을 하려는 건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란 합의 기대로 하락 압력이 있고 반대쪽에서 미국 전략 중요 방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2%가 올랐죠.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단정 짓기 어렵고 이러한 서명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중요 지지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반등을 하려는지 그래서 91, 91.72 여기를 재돌파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면 좋겠습니다. 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4,500달러 마이너스 0.18% 하락했습니다. 유가와 비슷한 상황인데 중요 지지 구간에서 뚫고 내려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금도 여기서 반등을 하려는 건지 중요 지지를 뚫고 내려갈 건지 이 두 개의 기준을 잡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금은 내려올 때마다 중단기 변곡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달러 인덱스 같이 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일본 기준 99.049 플러스 0.11% 상승했고 계속 횡보하고 있다 보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 제가 두 개의 노란선 체크한 데 있죠. 이 두 구간을 어디 먼저 치느냐 이렇게 기준을 잡고 현재로서는 위쪽에서 놀고 있다 보니 상방으로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은 오늘 전 만기가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면 채권을 팔고 있다는 뜻이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들고 있기 싫다는 거죠. 특히 30년물이 여전히 5% 임박한다는 건 구조적으로 장기 인플레가 계속해서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채권 금리도 따라 내려가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며 재정 우려와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위험 자산 전반에 압박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온체인 쪽 살펴볼게요. 미결제를 본다면 현재 방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시그널이 나올 때 실시간으로 짚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당장 기준에서는 해석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맵은 73,600 기준으로 위쪽에 75,000까지 그리고 하방은 72,000까지 이렇게 단기 스탑로스와 청산 물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간 그리고 며칠간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순 횡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다, 저항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가속이 붙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과 지지를 볼 때 이 부분이 가속이 될 거야. 또는 이 부분이 막힐 거야. 또는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펀딩기도 보면 계속해서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석할 게 없고 좀 더 지켜볼게요. 어느 쪽으로 과열이 되는지. CBD를 보면은 노란색 개미가 여전히 풀매수 중이죠. 그리고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는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팔고 있고 빨간색 고래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단타, 단기적인 접근으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상승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지금은 노란색 개미가 계속해서 매수 중에 있다고 보는 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요인 중 하나죠. ETF를 보면은 마지막으로 집계된 5월 29일 기준 비트코인 기준 마이너스 1억 2,53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1,800만 달러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 초까지 대규모 유출이 지속이 되고 있고 5월 21일에는 처음으로 소폭 유입이 있었는데 다시 유출로 돌아선 상황이죠. 6월 달까지 이 흐름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지속이 되고 이제 추세 전환을 바꿀 준비를 할지 그 두 개의 포인트로 저는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흐름이 단기간 내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월요일 집계는 내일 나오니까 내일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크립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전 의장 발언부터 볼게요. 제롬 파월은 대통령이 정책 이견으로 연준 관리를 해임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의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정치 압박에 흔들리면 금리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안자산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변수이기 때문에 체크포인트로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드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윌러의 발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설명드리면 달러의 1대1로 가격이 고정된 암호화폐죠. 윌러 이사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도구가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페드 이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죠. USDT나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이란 암호화폐 1억 달러를 압수한 소식인데 재무장관 베센트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협상 중에 이런 강경 카드를 꺼냈다는 건 이게 비트코인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산체인 순서를 보면 협상 타임라인이 연장이 된다면 유가의 변동성 유지 그리고 비트코인 방향 배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트럼프 발언인데 합의문에 이란 핵무기 금지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조건이죠. 합의 지연 시 유가 반등, 채권금리 상승, 나스닥 압박, 체인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U가 크립토 거래세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래마다 0.1%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연 30억, 40억 유로 세수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크립토 거래하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유럽 크립토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슈로 볼 수 있겠죠.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클레이텍트 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이 이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전통 금융기관의 견제로 읽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리스크 재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은 비트코인 ETF 때도 늘 악재를 풀었다가 마지막에 본인들도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 미래다라고 말을 바꾼 사례가 있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대형 기관의 공식적인 발언은 크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미국 전략 비축유 역대 최대 방출 이슈도 볼게요. 지난주 9,100만 배럴, 한 달에 330만 배럴 방출이죠. 이런 합의가 겹치면 유가가 84달러 이탈, 오더블록 테스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일본 원유 재고도 역대 최대 감소로 나왔습니다. 미국 SPR 방출과 동조해서 국제 유가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유가 하방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뱅크가 프랑스의 AI 인프라 53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가속 제로이고 나스닥 AI 섹터 중장기 수혜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영국 중앙은행 BOE 정책위원이 토큰화된 은행 예금이 뜨면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큰화 예금이 뭔지 설명드리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거래,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파이가 스테이블코인을 견제하는 움직임이고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논쟁으로 볼 수 있겠죠. 단기 크립토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보겠습니다. 상방 기준으로는 이란 합의 서명 확정, 그리고 나스닥 저항 돌파 성공, 코스피도 위에서 9천으로 상방 마감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CBD 고래 매수 지속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소프트뱅크, 버크셔, M&A, AI 인프라, 섹터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될 것인지 이렇게 보고 있고 하방은 이란 합의 결렬, 오만, 그리고 IRGC 반발, 그리고 나스닥 저항 돌파 실패,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죠. 파월 해임 이슈 현실화, 비트코인 7만 2천 이탈, 그리고 EU 거래세 플러스 이란 압수, 글로벌에서 크립토 규제 도미노가 주르륵 이어지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의 체크포인트 5가지 잘 봐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란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서명이 나오면 빠르게 체인이 발동할 것이니까 안 나오면 계속 관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따가 저녁에 기술적 분석 브리핑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